상대방의 언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을 관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상상력 사전. 자, 작가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개미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이 사전을 보면 이 작가의 지식의 방대함에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그리스 신화부터 기독교, 불교, 동물의 세계, 과학가, 작가가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많고 그거를 메모해서 항상 모아놓는 습관이 있다. 어쨌든 한 꼭지마다 굉장히 짧아요.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인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페이지는 365페이지예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 한 페이지 반 정도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추려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보면은 뭘 물어봐요, 맨날? 예를 들어서 혈액형이 뭐예요? What's your blood type? 이거 왜 물어봐요? 자, 세계 전 인류에 그 많은 사람들이 4가지 타입으로 구별이 된다?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이런 걸 대놓고 물어보니까 외국인들이 당황을 하죠. 아니 왜 물어봐? 심지어 외국인들 중에 자기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MBTI가 무슨 형이에요? 이런 건 왜? 그러니까 16가지로 사람을 분류한다. 자,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사람은 다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걸 이렇게 쉽게 판단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의를 좀 보이세요. 자,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소통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소통을 할 때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어떤 방법적인 론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그 사람에게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동조를 구하고 혹은 반대 의견을 듣거나 이래서 대화를 끌어나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4가지 타입이 있어요. 4가지 타입을 관찰을 하셔야 돼요. 4가지 타입을 관찰을 하셔야 하는데 이 관찰을 보면서 어떤 관찰이냐 영어를 한번 예를 들면요. 영어로 look, I see 이런 건요. 봐봐, 이것 좀 봐봐. 이게 시각파라는 거예요. 시각파.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소통이 쉽게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불분명하다, 분명하다, 아니면 투명하게 보인다, 장밋빛 인생, 새파랗게 질리다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소통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걸 이미지화해서 소화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말고 상대방이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자 관찰을 해서 어떤 소통 방식을 가져갈 거냐 이거죠. 1번이었고요. 2번은 청각파예요. listen, 들어봐. 아니면 자 hear도 쓰죠. I heard you, 알아들었어 이럴 때도 쓰고 들어봐, 한번 들어봐, 이거 좀 봐봐, 들어봐. 이런 사람들은 청각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해가 빨라요. 공감이 빠르고 그래서 귀가 솔깃하다, 세상이 떠들썩하다, 뭔가 소리가 나는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나라 말로 웃긴데 육감파. 육감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 feel it.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느껴봐. 너도 느껴지지? 어때? 지겨워? 재밌어?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어. 썰렁하다. 이런 식의 육감파가. 이거는
육감파라기보다는 감정을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제가 하나를 더 하자면 I got it.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I got it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많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스토리텔링 기법이 잘 움직여져요. 이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언어를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을 관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외에도 책에서는 뭘 소개하고 있냐면 제스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제스처를 할 때 잘했어 하면서 항상 등을 두드려줘요. 뭔가 부족하면 너 좀 이거 부족해 찔러요. 계속 잘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족하다. 근데 만약에 잘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잘못했다는 건데, 그럼 나 잘했어라고 얘기 들었어도 지금 잘못한 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계속 반복해서 제스처로 얘기하는 그런 방법, 그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같이 좀 넣어서 해봤어요.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는 길, 사람을 다스린다기보단 소통하는 길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응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서관 가서 보시고요. 재미있는 챕터만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읽어보면 가끔가다 굉장히 재미있는 챕터 나오고 이게 도움이 된다, 지적으로 그런 챕터 나오고, 지루해서 스킵하는 챕터 나오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 상상력 독과사전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